네, 이제 SAT 수학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여러 한국 분들은 이 수학에 영어와 다르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800점을 목표로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800점을 목표로 한다는 게 사실 수학이 영어보다 아무리 쉽다 그래도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0.01도 틀리지 않는 그런 아주 정밀한 그런 완벽 수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완벽 수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뽑은 것이 바로 시간 조절입니다. SAT 수학에서 시간 조절은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SAT 시험을 보시면 1번부터 주로 25번까지 있는데 숫자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간 조절이 정말 관건입니다. 마지막 두세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소요하게 되는 게 정상인데 이 SAT 수학 시험을 많이 못 보시고 이런 초보자분들은 그 앞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리시기 때문에 그 나머지 세 문제에 집중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 시험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런 시간 조절에 어떤 베테랑이 되셔서 많은 그런 어떤 경험과 그런 노력을 바탕으로 SAT 수학의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타임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수학이라는 학문은 원래 검토를 필수시합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수학에 영어보다 상당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풀고 나서 검토를 해보면 틀린 문제를 상당히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학은 꼭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남던, 시간을 배할하시던 꼭 검토를 하셔서 맞는 문제도 다시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미스테이크를 하신 것들이 대부분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보실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답이 쉽게 나온 문제도 꼭 검토를 해보십시오. 답이 쉽게 나올수록 문제가 쉬워 보일수록 SAT 특유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한번 더블 체크를 한번 꼭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노하우는요. 수학은 많이 풀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SAT도 물론 그렇겠지만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수학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거의 답이 자동적으로 문제만 봐도 나올 정도로 그런 베테랑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수학 문제를 풀어보셔야 실제 SAT 시험에서 그런 속임수를 간파하시고 시간 조절에도 성공하시고 그렇게 성공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SAT 수학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보고 나오는 문제 유형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크게 SAT 수학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 11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 가지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Number Operation, Number Properties, Averages, Ratio and Rates, Percents, Powers and Roots, Graphs, Basic Algebra, Advanced Algebra, General Word Problem, Lines, Angles, Triangle, and Circle. 적다고 했는데 꽤 많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셨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대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umber Operation에 대해서는 숫자와 공식이 여러 가지 성질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A times B plus C는 AB 플러스 AC다. 이 정도와 그런 어떤 이런 variable과 숫자를 통한 그런 어떤 property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number properties입니다. 이것도 역시 숫자들의 개념을 시험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 인터저의 개념을 묻는다든지 distinct prime factor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그런 어떤 베이직한 개념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주로 앞 10문제에 많이 나오는 어떤 기초적인 문제들이죠. 세 번째로 가면은 이거는 말이 필요 없죠. averages, 바로 평균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세 반의 평균 시험 성적을 구한다.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으면 이 셋을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그런 어떤 기초적인 평균 문제입니다. 평균 문제는 SAT 수학에서 거의 모든 시험마다 거의 한 문제는 꼭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평균 문제 이 정도 난이도만 공부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변형 문제를 하셔서 어떤 문제에도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4번은 Ratio and Rates입니다. 이런 유형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The ratio of 13 over 4 to 21 over 4 is equivalent to the ratio of 그렇게 어떤 이런 비율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percent입니다. 이 퍼센트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헷갈리기도 하고 SAT가 쓰는 속임수의 대부분이 퍼센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40은 뭐의 몇 퍼센트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변형 문제가 굉장히 많은 문제입니다. Powers and Roots 이거는 한국말로 승이라고 하는데요.
2의 4승이나 뭐 4의 루트이나 이런 식의 이런 어떤 계산을 필요로 하는 문제입니다. 7번을 보시면 graphs입니다. graphs는 그래프인데요. 상당히 기초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어떤 이런 그래프를 보고 올바른 계산을 하고 또 이런 어떤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게는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8번과 9번 같은 경우는 알지브라와 어드밴스 알지브라, 바로 이퀘이션과 여러 가지 공식을 얼마나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잘 배웠나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주로 SAT 수학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베이직 알지브라와 어드밴스 알지브라입니다. 여러 가지 공식과 variable, 뭐 x, y, z들과 친하셔야 이런 유형의 문제를 쉽고 정확히 푸실 수 있습니다. 10번은 한국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General Word Problem, 그냥 말로 써서 주관식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서 틀리는 것도 있지만 너무 문제 유형이 이 중에 아무거나 글로 풀어만 쓰면 General Word Problem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게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정확히 푸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 제너럴 월드 프로블럼에도 그 말 안에 속임수가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번은 한마디로 여러 도형의 성질과 형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의 합이 180도, 선의 각이 180도, 직각이 90도, 마주보는 각이 같고 lateral angle이 같고 뭐 이 정도를 이용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기본기에 충실하시면 다 풀 수 있으신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시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번, 다이아그램을 그리십시오. 다이아그램이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SAT 수학에 잘 쓰이냐고요. 그림은 데몬스트레이션, 한마디로 시험 문제가 원하는 답을 이해하기에 도움을 주고 또 실수를 줄여줍니다. 여러 가지 시험 문제들에서 여러분들이 선이나 사각형, 원, 뭐 여러 가지를 그려야 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은 꼭 그리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다이아그램이 그려져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drawn to scale, not drawn to scale 이렇게 두 가지가 밑에 써져서 나옵니다. drawn to scale은 이게 5고 이게 10이면 이것의 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맞춰서 그려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로 SAT 수학의 문제들은 not drawn to scale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림을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림짐작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not drawn to scale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맞게 그리셔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주어진 문제고 이게 그림이 주어졌으면 이 안에 선을 그리시거나 뭐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하십시오. SAT 수학은 여기다 선 많이 그었다고 해서 1점도 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그림을 그리시고 또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도 그림을 그리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수학 점수를 잘 받는 학생은 항상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럼 2번을 보시겠습니다. C부터 검사라는 건데요. 이 방법은 약간 정통성에서 벗어난 수학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학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풀었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상당히 현실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사실 뭐 불법 행위를 제외하고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답만 맞추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릴 방법은 하나하나 초이스들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5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답이니까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다소 쉬운 예일 수 있지만 제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합시다. 문제를 읽겠습니다. If the averages of 2, 7, and x is 12, what is x? A, 9, B, 12, C, 21, D, 27, E, 36. 자, C부터 검사, C부터 대입을 하는 것입니다. 대입. 왜냐? 객관식의 장점이 뭡니까? 5개 중에 하나는 답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C부터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걸 정통적으로 풀려면 2 플러스 7 플러스 x over 3 이걸 이퀘이션을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모른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부터 대입을 하겠습니다. 9가 x입니다. 그러면 2 플러스 7 플러스 9 over 3는
1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푼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C부터 대입을 하느냐? 바로 이 옵션들은 increasing order로 있기 때문입니다. C를 넣어봐서 작으면 올라가고 크면 내려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2 플러스 7 플러스 21, 이게 21이니까요. 3으로 나누면 10이 되죠? 10이 되죠? 12가 나와야 하는데요. 그러면 12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럼 21이 커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7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그러면 이 위를 더하면 36이니까 12.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숫자 대입은 이런 식으로 객관식 문제에서 답을 하나하나 넣어보는 것만으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검토에도 쓰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효율적인 수단 중에 하나니 꼭 간직하셔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문제가 유용하게 쓰일 때, 그때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은 숫자 대입이라는 전술입니다. 이 택틱은 정말 제가 SAT 풀 때 너무 유용하게 쓰였던 거고, 아주 많은 혼란한 문제들을 이거 하나면 풀 수 있기 때문에 꼭 오늘 이것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숫자 대입은 특히 A, B, C, X, Y 등등의 미지수들이 들어온 이런 어떤 퍼센트나 길이 이런 문제들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한 예로는 너무 넘쳐나서 뭐를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주로 SAT에 나오는 미지수 문제들의 대부분이 이 숫자 대입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표적인 문제를 하나 보시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If P painters can paint 8 houses in D days, how many houses can 5 painters working at the same rate paint in 2 days? 자, 숫자 대신 이런 P, D, H 이런 variable, 즉 미지수들이 나왔죠. 이런 것은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P가 됐으면 H를 하면 P 곱하기 H 이렇게 푸셔서는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 푸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동감을 하실 텐데요. 바로 숫자 대입은 이런 문제, 뭔가 상당히 어려울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숫자 대입이라는 것은 숫자를 이 variable 하나하나에 대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P painters, P 넘버를 1이라고 보고 이 숫자 대입의 노하우는 쉬운 숫자를 넣을수록 편하다는 것입니다. P를 1이라고 넣고 H 역시 1이라고 넣어봅시다. D, day도 1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숫자 대입을 하면 문제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한 명의 페인터가 한 집을 하루에 페인트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5명의 페인트는 그럼 이틀에 몇 개의 집을 페인트할 수 있냐? 물론 똑같은 스피드로 일을 하면. 자, 이 정도 문제는 암산으로도 나옵니다. 10이죠? 10개의 집을 페인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P는 1, H는 1, D는 1을 모두 여기다 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0이 나오는 게 정답이겠죠? 자,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0분의 1이 나오고 이것은 5분의 2가 나오고 2분의 5가 나오고 10 이렇게 나옵니다. 풀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답으로 원하는 10이 D에도 나오고 E에도 나왔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방법이 틀리고 저는 괜한 소리를 한 건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가르쳐드린 이 숫자 대입 이 전술을 실제 시험에서 써먹으실 때 이런 경우가 나와서 혼란스러워하시고 저를 원망하실까봐 제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상황이 왜 생긴 거냐면 주로 1이나 이런 1 같은 넘버를 많이 넣었을 때 이렇게 똑같은 답이 나올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럴 때는 이 중에 숫자를 하나만 바꿔도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H하우스를 하나보다는 그럼 10개로 해봅시다. 10개입니다. 좀 리얼리스티클리는 말이 안 되죠. 페인터 한 명이 10개의 하우스를 하루에 한다는 게. 그렇지만 그냥 문제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한 명의 페인터가 10개의 집을 하루에 한다 합니다. 그럼 그거를 D와 E에 넣어보면 H는 10, 그러니까 이것은 D와 P는 1이니까 100이 됩니다. 그리고 D와 P는 1, 11이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10개를 한다고 봤을 때 5명이 이틀에 할 수 있는 집의 개수는 100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D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헷갈리는 문제도 숫자 대입 하나면 정말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 숫자를 보면 정확하게 풀다가 이런 베리어블이나 미지수를 보면 혼란스럽고 잘 못 푸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도 꼭 이 기술을 많이 이용하셔서 이런 헷갈리는 문제 때 정말 정답을 정말 빠르고 효율적이게 접근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학 SAT를 푸실 때 꼭 아셔야 할 팁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유닛인데요. 이것은 어떤 문제에서 답으로 원하는 그런 단위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feet로 답을 달라고 했으면 여러분은 feet로 문제를 컨버트 해야 되고 인치로 달라고 했으면 똑같이 해야 합니다. SAT 수학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어떤 이런 트릭의 수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를 인치로 내고 원하는 게 feet이라면 답 초이스 중에 하나를 인치로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바로 빠질 수 있게 그런 것에 꼭 주의하셔서 어떤 것으로 물어보는지 특히 길이나 뭐 어떤 디스턴스 문제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겠죠. 뭐 feet, inch, 뭐 무게라든지 이런 것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단위 환산은 배워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calculator입니다. 이 계산기를 들고 갈 수 있는데요. 계산기를 들고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것은 TI-89입니다. TI-89요. 뭐 꼭 그게 가장 좋긴 하지만 그걸 가져가지 않으시면 뭐 800점 못 받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어떤 계산기를 가져가시든지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하고 배터리 체크하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네, 이제 수학 SAT가 어떻게 채점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은 영어와 똑같습니다. 맞는 것은 1점, 틀린 것은 4분의 1 감점이 됩니다. 하지만 주관식 문제들이 10문제 정도 나옵니다. 주로 SAT 두 번째 마지막 10문제 정도인데요. 그것은 감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유념해 두시고요. 또 수학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감점이 되기 때문에 전혀 모르시겠으면 남겨두는 게 상책입니다. 여기까지 수학을 풀 때 요긴하게 쓰이는 어떤 택틱스와 팁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수학은 잘할 자신 있으시죠? 예, 반복된 연습과 노련미를 갖추셔서 여러분 모두 수학에 800점을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